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2021년 저희 베리드림 블루베리TV에서 새롭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선진 농업인이 되는 길이라는 큰 제목으로 알려드릴 새로운 연재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루베리 재배를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과채류, 작물류, 기타 식물 재배를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러한 식물 재배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농업인이시거나 귀농을 하신 분 또는 귀농을 예정하시는 분, 그리고 텃밭 재배 등으로 취미로 각종 식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분들이 식물 재배 경력이 전혀 없는 초급자 분들이시거나 또는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는 전문 농업인들,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경험에 의해 해오던 관행 농업에서 탈피를 해서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전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과학 영농을 실현하여 현장에 접목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땀 흘린 대가를 꼭 이루시도록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이론을 1교시, 2교시 이런 방법의 형식으로 연재를 통해서 학문적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재를 통해서 꾸준히 배우신다면 올 연말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과학적 이론이 무시된 경험은 자칫 많은 변화가 있는 환경이나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는 이론을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바탕이 된 현장 실무로 꼭 올해는 여러분들이 선진 농업인이 되시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진 농업인이 되는 길 제1교시, 과수가 무엇이고 과수의 특징, 그리고 과수가 재배되는 현황, 문제점 등을 통해서 이를 우리 농부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1교시의 내용을 다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수원해란 무엇일까요? 실무에서 과수 또는 과수원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과수는 학문적으로 사람이 생식이나 가공을 해서 먹는 과실이 결실이 되는 나무를 과수라고 하고요. 원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 정원이나 뜰에서 재배하는 것이라는 말로 유래가 되었으며, 과수나 채소, 꽃, 관상식물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수원해는 자연재해나 야생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등을 설치를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실이 달리는 나무를 재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블루베리 재배도 당연히 과수원해에 속하고요. 현대적 의미의 과수원해라는 학문에는 단지 나무 재배뿐만이 아니라 화학, 물리학, 수학, 유전학, 육종학 등 아주 다양한 학문들의 지식이 총 집합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식물 재배를 단지 경험에 의한 관행농법에서 탈피하자고 강조한 것이고요. 과수와 과수원해에 대해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명확히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과 차별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수원해의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적지적작이어야 하죠. 과수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재배가 되기 때문에 농장을 조성하거나 확장하려고 할 때 반드시 토양과 기후 조건 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함은 물론 수년 후에 소비나 유통, 교역 등의 경제적 환경도 아주 꼼꼼히 파악을 하고 과원을 조성하거나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 또는 확장을 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정확한 컨설팅을 받지 않고 주변인 몇 분만 참고적으로 둘러보시고 어떤 품종을 식재를 할 것인가에만 매달리는 안타까움이 있죠. 이러한 과수원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농장을 신규로 조성하시거나 확장을 하실 때는 절대 성급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신중한 상의를 통해서 농장 조성 또는 농장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결실 연령이 길어서 투자 회수가 더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과채류에 비해 식재 후 수년 동안 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그 수년 후부터 수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농장 조성 시 묘목 식재와 더불어 반드시 1년 이내 또는 최소 2년 이내에 수확이 가능한 중목 정도를 함께 식재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자본이 소요가 된 특징이 있습니다. 과수는 제식 밀도와 갖가지 시설들이 필요해서 과채류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네 번째로 하층토의 물리적 성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분 재배이든 두둑 재배이든 과수는 다년생의 특성상 식재된 토지의 통기성과 배수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화분 재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토양의 통기성이나 배수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으신 분도 보았는데요. 이는 정말 과원을 조성 후 수년 후에 큰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영양 번식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포함한 모든 과수는 잡종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자 번식에 의해서는 품질 고유의 형질이 유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일에 씨앗을 심어서 나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꽃꽂이, 삽목, 접목 등의 방법으로 번식을 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블루베리 씨앗을 심어 재배하려는 분들도 보았는데 이러한 이론의 근간에 크게 어긋난다고 봐야겠죠. 여섯 번째는 수익성이 높습니다. 과수는 초기 비용 투자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 과채류에 비해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수원에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업 전체 생산액 중에서 원예 작물이 약 31%, 가축이 26%, 쌀 등 식량 작물이 약 25% 이런 순으로 원예 작물이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원예 작물 중 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 이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있겠죠. 즉 이러한 과수 원예로서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농가들이 향후 과수 재배는 앞으로 상당히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으로서의 가치인데요. 사실 과실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굳이 도표나 방정식 등을 통해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많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산업 발달과 소득 증대가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과실의 소비는 예견된 것이어서 쌀 등 식량 작물보다는 몸에 좋은 과실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포함한 과실의 영양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칼로리 식품이고 비타민과 무기 성분이 아주 풍부하며 식이섬유의 고응구본이 되기도 하고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안토시아닌 등 황산화 능력과 암을 억제하는 등 현대에서는 제7영양소라고 불리고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실의 영양적 가치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 소득이 발달할수록 과실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전체 농업 생산액 중 원예 작물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블루베리 등 과수 재배는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과수 재배 현황은 어떤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량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경상북도와 제주도에서 60%를 넘게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40%를 각각 도에서 분산되어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의 소비는 1980년대 개인당 약 20여 킬로였던 것이 수년 전에 이미 개인당 100kg 소비를 넘어서 엄청난 소비량의 증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 문명, 수익, 소득이 발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산업이 덜 발달된 후진국일수록 또는 소득이 아주 적은 후진국일수록 과실의 소비보다는 쌀 등의 식량 자원이 훨씬 더 소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과 소득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식량 자원의 소비보다는 과실의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현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예로 드린다면 어떤 분들은 블루베리 농가가 많아져 수익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시는데 물론 향후 사업의 승패를 제가 결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본다면 앞으로는 더욱 산업과 소득 그리고 문명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식량 자원 작물보다는 과수, 그 중에서도 약용처럼 성분이 우수한 과수는 많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해야 되면 당연한 이치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과수원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력 소요가 많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재배 기술의 보급과 그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용을 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 규모가 영세해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는데요. 블루베리만 예를 들어도 재배 농가 수는 늘어나는데 농가당 생산량은 아주 미흡한 원인이 아직도 사업적 접근보다는 아주 예전에 소규모 농가들이 많아서 그 농가들을 견학을 하고 보신 분들이 대규모 농장보다는 소규모 과원을 조성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대규모 농장들과의 경쟁력에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유량 묘목 공급 체계가 열악한데요. 이는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묘목 생산은 정확한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을 받은 후 생산을 하고 관리해서 공급되어야 함에도 아직 우리는 우량 묘목 공급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서 생산량과 품질 저하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는 묘목을 판매하는 판매자뿐만 탓할 부분은 아니고 소비자들도 무조건 싼 값에 묘목만 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정확한 곳에서 좋고 우량한 정상적인 값을 지불하고 좋은 묘목을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선진농업인이 되는 길 제1교시 과수와 과수원의 아주 기본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과수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시도록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